올리브산의 냉기는 잔혹했다. 키드론 계곡의 좁은 골짜기를 지나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풍겨온 향냄새와 재물 태우는 냄새가 산 위의 소나무 수지 냄새와 섞여서 코를 지르고 있었다. 베팍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는 파미라의 대상인 파트로스 카라반의 거대한 행력이 멈춰 있었다. 늦은 시간이어서 파트로스가 아끼는 종마조차 피스타치오 숲에서 풀뜯기를 멈추고 월계수 밑으로 모여들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긴 천막의 행력 저편에 서 있는 네 그루의 올리브 고목에는 굵은 밧줄이 둘러쳐 있었다. 그것은 서로의 몸에서 온기를 느끼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든 낙타와 나귀들을 가둬놓은 우리였다. 집마차 주위를 돌고 있는 두 명의 경비를 제외하면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염소의 털로 만들어진 파트로스의 거대한 천막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뿐이었다. 안에서는 화가 난 파트로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천막 입구에 겁에 질린 채 무릎 꿇고 있는 젊은이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아픈 몸을 금으로 짠 양탄자에 누이며 젊은이를 향해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하피드, 자네는 항상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 그런데 자네의 이상한 요청에 나는 매우 당황스럽네. 자네의 일이 만족스럽지 못한가? 젊은이의 눈은 양탄자에 고정되었다. 아니요, 주인님. 그럼 우리 카라반의 규모가 커져서 자네가 다루어야 할 낙타와 나귀의 수가 너무 많아진 것인가? 아닙니다. 주인님. 그렇다면 자네의 요청을 다시 말해보게나. 그 요청 뒤에 숨어있는 이유까지 포함해서 저는 단지 낙타지기보다는 주인님의 상품을 파는 상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집마차에 주인님의 물건을 가득 싣고 출발하여 돌아올 때는 주인님과 또한 그들 자신을 위해 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다드, 시몬, 갈렙과 같은 상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삶에 있어 저의 지위를 올리고 싶습니다. 낙타지기로서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님을 위한 상인이라면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가난로부터 벗어나 대단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상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주인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파트로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질문을 던졌다. 자네가 정말로 하다드나 다른 상인들처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피드는 파트로스를 의식적으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저는 갈렙이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한 이유를 운이 없는 것으로 돌릴 때 주인님께서 누구든지 장사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만일 모두가 바보라고 부르는 갈렙조차 그 원리들을 배울 수 있다면 저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 만일 자네가 그 원리를 터득한다면 자네의 인생에 있어 목표는 무엇이 될까? 하피드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주인님이 대상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인님이 세운 것만큼 큰 상업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야망은 주인님보다 더 큰 상인, 더 큰 부자가 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 되는 것입니다. 파트로스는 뒤로 기대어 젊은이의 거무스름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옷은 낙타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나 그의 언행에서는 조금도 비굴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면 자네는 그 많은 재산과 그의 수반되는 엄청난 권력을 어디에 쓰겠는가? 저는 주인님처럼 할 것입니다. 저의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파트로스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 사람아, 삶의 목표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네. 자네의 말이 거창하나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이야. 진정한 부는 마음에 쌓이는 것이지 지갑에 모이는 게 아닐세. 하피드는 반박했다. 그럼 주인님은 부자가 아닌가요? 노인은 하피드의 대담함에 미소를 지었다. 하피드, 물질적인 부로 말하자면 나와 궁전밖에 사는 거지와 차이는 단 하나뿐일세. 그 거지는 단지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나는 내 삶의 마지막 끼니를 걱정한다는 점이지. 이 사람아, 부를 좇지 말고 부자가 될 목적으로 일하지 말게나. 그 대신 행복을 위해 힘쓰고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을 얻는 일이라네. 하피드는 계속 반박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재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가난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허기진 배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입을 옷과 먹을 음식, 집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까? 주인님이 말씀하시듯이 부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겠다는 저의 야망이 왜 나쁜 것입니까? 가난은 사막에 있는 수도승에게나 명예가 되고 생희의 팔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 자신만을 부양하고 그의 심만 기쁘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능력이나 야망의 부족을 의미할 뿐입니다. 저는 능력이나 야망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파트로스는 이 말을 찡그리며 물었다. 무엇이 자네의 야망을 갑작스레 불러일으켰는가? 자네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자네 부모는 전염병으로 모두 죽고 가족이 없지 않은가? 하피드의 검게 탄 피부도 그의 볼이 빨개지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다. 여기에 오기 전 헤브론에 머물 때 간네의 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호, 이제야 진실이 나오는군. 숭고한 생각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낙타지기 청년을 세상과 싸울 준비를 마친 용감한 투사로 만들었군. 갈래는 매우 부자지. 그의 딸과 낙타지기라. 절대 안 되지. 그러나 그의 딸과 부자이면서 젊고 잘생긴 상인이라면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 좋아. 젊은 투사여. 상인으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지.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파트로스의 옷을 움켜잡았다. 주인님, 주인님, 어떻게 이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파트로스는 하피드를 떼어놓고 뒤로 물러났다. 자, 감사하는 마음은 잠시 미뤄두게. 내가 자네에게 무슨 도움을 주든지 그것은 자네 스스로 움직여야 할 산에 비하면 모래알에 불과하다네. 하피드는 즉시 기쁨을 가라앉히고 다시 물었다. 저를 대상인으로 변화시킬 원리와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진 않을 걸세. 나는 자네를 양아들처럼 키웠지만 어릴 때부터 그냥 자라도록 내버두었지. 그러나 포부의 불꽃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다네. 그 불꽃이 지펴지는 때가 되면 비로소 어려운 역경들을 견뎌낼 남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지. 오늘 자네의 청은 나를 기쁘게 했네. 왜냐하면 자네의 눈에는 야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자네의 얼굴을 불타는 열정으로 빛나기 때문이지. 좋은 일이고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야. 그러나 자네의 말이 공허한 서약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하네. 하피드는 침묵하였고 늙은 주인은 계속 말이 이었다. 우선 자네가 나에게 그리고 자네 자신에게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은 자네가 상인의 삶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점일세. 자네가 택한 길은 그리 순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성공의 보상은 대단한 것이다라는 나의 말을 자네는 수없이 들어왔을 걸세.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이미 갖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좌절하여 실패에 굴복하고 말지. 각 장애물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대하고 적으로 생각한다네. 장애물은 다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일즈에 있어서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지. 왜냐하면 성공은 수없이 많은 투쟁과 패배 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야. 각각의 투쟁과 패배는 자네의 기술을 예리하게 다듬고 자네의 용기와 인내, 능력, 나아가 자네의 신념을 강건하게 해줄 것이네. 그렇게 되면 각 장애물은 자네가 더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지가 되는 셈이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도록 하는 동지이거나 매번 좌절을 겪을 때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네. 좌절을 회피하면 장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하피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파트로스가 손을 들어 막고는 계속 말했다. 게다가 자네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직업을 택한 것이네. 저 업신여김을 당하는 세리들도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고 로마의 군인도 집이라 부르는 막사가 있지. 하지만 자네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는 해를 홀로 바라보아야 하네. 어둠 속에서 낯선 집을 지나거나 식구들이 호롱불 밑에 모여 앉아 단란하게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한 외로움은 없지. 자네가 시험을 받는 때는 바로 이런 외로움의 순간이야. 이런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자네의 경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네.
자네가 낙타만 데리고 노상에 있게 될 때는 낯설고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되지. 그래서 상인으로서의 목표나 가치는 잊어버리고 아이처럼 안정과 사랑을 갈구하게 되지. 훌륭한 상술과 가능성을 가졌다고 생각되던 사람이 도중에 낙오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네. 게다가 아무것도 팔지 못했을 때 자네를 위로해 주거나 기분을 전환시켜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단지 자네 지갑에서 돈을 뺏을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네. 주임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지. 이제 더 이상의 조언은 필요 없어. 자넨 지금 덜 익은 퍼런 배처럼 내 앞에 서 있다네. 그 배가 닳게 익을 때까지는 배라고 부를 수도 없지. 마찬가지로 자네는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을 때까지 상인이라 불릴 수 없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실비오에게 부탁하겠네. 그는 자네 몫으로 이음새가 없는 가장 좋은 옷을 내어줄 걸세. 그 옷은 염소의 털로 짠 것이라 폭우에도 견딜 수 있고 꼭두선이 뿌리로 붉게 염색되어 그 색깔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네. 옷단 안쪽에 수놓은 작은 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만드는 훌라라는 생산조합의 상표이지. 별 옆에 수놓은 네모 속의 원은 나의 상표인데 이 두 상표가 전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품질로 유명하지. 우리는 그 옷을 셀 수 없이 많이 팔았고 나와 오랫동안 거래한 유대인들은 그 옷을 아베아라고 부르더군. 옷을 나기에 싣고서 새벽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그 마을은 우리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지났던 마을이야. 우리 상인들은 아무도 거길 방문하지 않는다네. 마을 사람들이 워낙 가난해서 거기서 물건을 파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수년 전 나는 그 마을에서 양치기들에게 수백 벌을 옷을 팔았다네. 자네가 가져간 옷을 팔 때까지 베들레헴에 머물도록 하게. 하피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옷을 얼마에 팔아야 하죠? 내 장부에다 자네 이름으로 은화 1데나리온을 적어 놓을 걸세. 자네가 돌아오면 나에게 1데나리온을 갚아야 하네. 그러니 그 이상의 값을 받으면 되겠지. 옷의 가격은 자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나. 마을의 남쪽 입구에 있는 시장에 가봐도 좋고 아니면 마을의 집들을 방문해도 좋을 거야. 그 마을에 적어도 1000명은 살고 있을 테니 거기서 옷 한 벌 파는 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피드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벌써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다. 파토로스는 젊은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자네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진 않을 걸세. 자네가 장사에 소질이 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나는 이해할 것이니 자네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게. 실패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해 보지도 않았다는 말과 같으니까. 자네가 돌아오면 난 자네의 기막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결정하겠네. 하피드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노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하피드, 새로운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네.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 야망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러했듯이 분명히 부딪히게 될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네. 하피드가 말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실패가 결코 자네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 파트로스는 젊은이에게 다가갔다. 나의 말을 완전히 이해했는가? 예, 주인님. 그럼 한번 되뇌어 보게.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실패가 결코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